미국의 중앙은행장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 표준이 되는 이자율을 낮추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S&P 500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앞으로 더 오를까 내릴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S&P 500 정기 업데이트 3회차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짚어드리고요. 원리가 아닌 데이터로 보는 역사적 증거로서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그 솔루션까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잔잔하게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은 S&P 500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목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5% 이자, 6% 이자로 이자율이 비싸면은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번과 같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돈 빌려봤자 이자가 몇 푼 안 하네? 너무 좋네? 하면서 돈이 빌리기 쉬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돈값이 싸졌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싼 건 언제나 좋죠. 이렇게 되면은 저렴한 이자로 갔다가 우리가 평소에 사지 못했던 고가의 집, 차들을 구매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자산가들은 이런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이자 내는 것보다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면은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이전보다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것을 약간 어려운 용어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시장에 돈을 그냥 콸콸 풀었다. 그 수도꼭지를 연 것이 바로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 돈이 콸콸 흘러들면은 자연스럽게 이 S&P 500이라는 상징적인 주가 지수 역시 돈의 힘으로라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슴 한켠이 은은하게 설레오는 그런 기분이실 텐데요. 이게 정말 원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데이터로 봐도 그렇냐,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역사적 데이터로 얼마나 더 오르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S&P 500 수익률 통계를 나타낸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S&P 500이 매일같이 신고점, 최고점을 찔러주고 있죠. 이 최고점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땠냐? 딱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통계들이 나왔냐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일단 데이터는 1980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45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렇게 최고점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하면은 바로 다음 달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얼마 올랐냐? 0.2%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는 떨어질 때도 덜어 보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3달 후면은 이제 점점 돈이 풀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평균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73% 확률로 시장이 더욱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고점에서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그리고 좀 더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됐냐? 평균 3.4%로 역시 73% 확률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년 뒤인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바로 인하한다고 해서 돈이 급속도로 풀리진 않겠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그 시중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흘러 들어간 돈이 가격이 반영되기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1년 뒤의 통계는 바로 깔끔한 녹색이 나왔습니다. 일단 100% 확률로 금리 인하 후 1년 뒤에는 주가가 모조리 상승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평균 14%가량의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최고점이라고 해서 쫄아서 팔아버렸다가는 이 14%의 추가 상승을 놓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특히 왜 더더욱 그러냐면은 원래 금리 인하의 정석은 경기가 나빴을 때, 경기가 나빠서 시장에 돈이 안 돌 때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을 돌리기 위해서 가뭄에 물을 주듯이 금리 인하로 돈을 푸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시장도 좋은데 돈의 힘까지 더해진다. 이러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정말 시장이 좋은 상황이냐, 연준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1.6% 성장하고 내년에는 1.8%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실업률도 안정적이고 오히려 소폭 하락을 앞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지만 더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상황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 데이터의 상황과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래 왔으니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 김지한자는 여기에서 주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주식 차트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 차트나 이런 통계 자료는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긴 하다. 그래서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돈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부작용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어버리면은 화폐 가치 하락이 더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식 가격이 올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투자하고 계시지 않은 일반인들과 투자자분들의 격차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금융위기가 닥쳐서 돈이 많이 풀릴 때마다 이 투자자와 일반인 사이에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물가 상승 자체도 빈부격차를 결국 확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자꾸 확대되면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 삶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한번 이렇게 푼 돈은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해봤자 한 번 쏟아진 돈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돈을 풀어버리는 것은 정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돈을 풀었을까? 보면은 사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구상의 빌런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앙은행장이 금리를 동결하니까 멍청하다 라고 대놓고 비난을 했고요. 이 중앙은행장은 머저리다. 기준금리를 1% 아래로 내리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빈부격차, 사회 혼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주가 부양해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만 해라. 경제 지표만 올려라. 약간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에 개입하는 것도 최초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고자 합니다. 우리 애정하는 구독자님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더라도 우리들은 부의 쪽에 속해야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투자자 편에 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좀 고려를 해서 조심스럽게 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으로도 확신하지 말고 이제 고점이니까 내려올 것이다.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 확신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게 무엇이냐? 하던 대로 꾸준히 장기 투자, 적립식으로 매수하자. 이것이 최선이 아닐까. 저는 반복적이지만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인 만큼 찝찝한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P 500이 버블일까 아닐까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S&P 500 최고점 특집으로 1탄, 2탄 바로 이전 영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고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마음이 잔잔해지는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